네, 개장 준비 한창입니다. 지금 4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의 흐름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었고요. 이 유럽 증시는 정상거래 이루어졌는데 유럽은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증시 동시효과 구간에서 약보합권입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37% 마이너스로요. 2382.21포인트 기록하면서 이거를 연속해서 약세 움직임 이어가며 2400선에서는 점차 멀어지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기록했던 저점이 2372포인트입니다. 과연 오늘 연저점을 새로 쓸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 깊게 보셔야 되겠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더 밀립니다. 0.44% 마이너스로 집계됩니다. 어제 자그마치 3.6%나 밀렸습니다. 하루 만에 거의 30포인트 가깝게 내줬는데요. 오늘도 브레이크를 잡지 못합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3.4포인트 정도 더 밀리면서 766.50포인트 정도 선에 서 있습니다. 어제 장중 기록했던 저점은 763포인트, 코스닥은 지금 시초가가 거의 이 부근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장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 이 부분 계속해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역시나 종목들도 기운이 쭉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으로 출발이 예상되는데요. 상승 종목은 지금 뚜렷하게 강세 흐름 나타내는 키워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곡물, 비료, 사료입니다.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고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모습 가운데서 이 식량 가격의 상승은 기정사실화돼 있죠. 이런 모습 가운데 또 지수가 밀리고 있으니까 인플레와 관련된 수혜주들, 원자료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 꾸준히 좀 대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은 누보 쪽 21% 정도의 강한 상승권 출발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다가 경농 쪽 20% 정도의 플러스권, 그동안의 비료, 사료 이렇게 하면은 그 가운데서도 세분화되는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 농기계가 오른다든지 어떨 때는 뭐 설탕 관련된 종목, 밀가루 관련된 종목 이런 건데요. 오늘은 확실히 비료 쪽입니다. 뭐 경농, 효성, OMB 이런 종목군들 조비도 있고요. 이쪽으로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10% 안팎의 상승권 출발을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 효성, OMB 14%, 조비 8% 정도 상승 움직임 예상되고요. 미래생명자원 쪽으로도 약 6%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남해화학도 이 비료 관련된 종목이죠. 5% 정도의 플러스권 집계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에 뭐 정부 쪽에서 식량 사다가 해외로 수출하는 이런 업체들 지원한다 얘기 나왔을 때는 또 신성홀딩스가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장 신성홀딩스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한 4% 정도 플러스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강한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군들 쪽으로는 로봇주들도 뚜렷한 뉴스는 없지만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유일로보틱스 이 종목이 한 3% 정도의 상승권 흐름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 로보도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면서 시장 대비로는 조금 더 나은 로봇주들이 중간중간에 좀 끼어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또 개별 뉴스를 하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시세 연속성 보여주는데요. 이거를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한 레몬입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좋네요. 전기차용 고강도 고체 전지 소재를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6월 21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장의 주요 일정들 정리해 드리면은요. 누리호 2차 발사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상으로는 뭐 특이 동향이 없습니다. 그대로 발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좀 관심을 모았는데 아직까지는 모두 발언 중이어서 정확하게 좀 정리된 내용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월세 세액공제 기존의 12%에서 15%로 올린다든지 그리고 250만 호 플러스 알파의 주택 공급 계획은 한 100일 내에 3달 내에 뭐 내놓겠다. 이런저런 내용들 상생 임대인은 양도세 비과세 2년
이 거주 요건 완전 면제한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내용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에 참고가 될 만한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또 다우나 이쪽 야간 선물이 플러스 움직임이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1%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하나씩 보시죠. 동시호가는 허수였나요? 본전 시작하니까 좋습니다. 양쪽이 탄력도 꽤 괜찮게 고르게 0.7%로 플러스로 집계되는데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요즘 증시 흐름입니다. 코스피가요 2,400선 위네요. 너무 표정이 바뀌어가지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좀 망설여지는데 현재 플러스권입니다. 0.74% 코스피 플러스 기록하면서 2,408.75포인트 기록합니다.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 17포인트 정도의 오름세,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이쪽도 너무 좀 달라졌는데요. 현재 0.87%의 상승 흐름이고요. 776.63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3거래일 만에 반등 움직임 나타내는데요. 어제 워낙에 깊은 음봉을 형성해서 아직 양시장 모두 다 5일선과는 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은 아마 반등음에도 많이들 걱정하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데이터로는 17일자의 신용잔고가 20조 미만으로는 약간 내려가긴 했었는데 아직도 20조대 안팎이어서 신용잔고는 상당히 많은 모습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도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 공세 나타내고 있는데 코스피 보시면은 312억 원 외국인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500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각각 250억 원 안팎으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금융투자에서 6거래일 연속해서 거래소에서는 매수하고 있다는 점 특징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2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포지션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네요. 외국인 쪽에서 64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새로 거침하니까 200억 정도로 좀 빠르게 늘어나는데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1,500억 넘게 팔았습니다. 거칠게 매도하던 어제의 모습 과연 오늘까지도 이어질지 관전 포인트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억 정도 외국인 팔고 또 개인 쪽에서 150억 순매수, 기관 쪽에서 43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시죠. 거래소에서 프로그램이 현재 한 50억 정도의 제한적인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76억 원 프로그램 물량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프로그램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는 있는데 규모가 좀 부담스럽지는 않은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별 동향입니다. 반등할 때 어떤 쪽이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할까?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강한 상승 탄력 의료정밀 쪽 1.16% 업종지수 플러스권이고요. 서비스업 섹터 1%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NHN이 자사주 매입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었는데 이 종목이 탄력적이네요. 네이버, 카카오도 현재는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은행, 증권, 전기전자, 유통, 화학 순으로 고르게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등 흐름 동참하지 못하는 섹터도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음식료품이나 보험 섹터 이쪽도 상승으로 돌려놔가지고 지금 전업종 상승으로 포착이 됩니다. 네, 오늘장에 전업종 상승 흐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총상위도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오르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2% 넘게 오르는 종목은 삼성 SDI, 네이버 두 종목이 탄력적이고 나머지는 1% 미만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혼조 양상인데요. 좀 전에 레포트도 좀 알려드렸는데 카카오 게임즈 급등합니다. 신작 효과가 대단한 모습인데요. 우마무스메 이 신작이 지금 내놓고 나서 첫날 애플 앱스토어의 다운로드와 매출 각각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에 증권사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내놨습니다. 오늘장이 10% 정도 급등하고 있다는 점 톱10 가운데 이 종목이 유일하게 좀 눈길을 끄네요. 전체적으로는 오르는 종목이 더 많아져서 동시효과대랑은 정반대입니다. 현재는 상승 종목이 1,400개 넘어가고요. 하락 종목은 700개가량으로 3분의 2 정도는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어떤 종목부터 봐야 될지 10분의 승부사 출발합니다. 10분 알차게 써보겠습니다.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 이광무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적 흐름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공급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은데요. 미래생명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출발이 지금 8%대 출발했고요. 갭상승 출발 크게 했었는데 현재는 5% 근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효성 OMB가 전일 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당히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15%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 밖에 남해화학이라든지 한일사료라든지 이와 같은 이 곡물 또 사료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유는 이 어제와 그제 동안에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이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곡물 폐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안 그래도 식량 위기, 식량 안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접근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이 기존에 있었던 물품까지의 폐기까지 나온다라면은 일단 곡물 안정에 대한 가격 안정에 대한 리스크가 좀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곡물 안정에 대한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는 포인트 때문에 곡물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비료 가격하고요, 그리고 곡물값에 대한 인상까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 남았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곡물 쪽부터 들여다봤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네, 게임주 오늘 카카오 게임주를 비롯해서 게임주가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데 오늘 지수적 반등 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다른 업종보다는 조금 더 많이 빠진 게 원인으로 보여가지고 그동안에 하락폭을 크게 좀 만회하는 모습인데요. 카카오 게임즈 어제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그러나 이제 신작 출시하면서 일단 앱스토어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한 12%, 11%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컴투스도 상승, 데브시스터즈, 펄어비스, 위메이드 전체 다 뭐 한 2%, 3% 상승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가상자산이 워낙 좀 많이 빠져가지고 그동안에 게임즈들 같은 경우 NFT 사업을 많이 확장을 했는데 그거에 바로 영향을 받아서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었는데요. 가상자산이 제가 가상자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향후의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항상 보수적인 의견을 좀 전달해 드렸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는 안고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여기서 가상자산이 이게 지금 바닥이라고 좀 볼 수 없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여가지고 게임주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보다는 많이 빠지면 어제 같은 카카오 게임즈 급락 나오면은 한번 종가 한번 저가 매수 한번 이렇게 한번 담아보는 식으로 그런 식의 매수가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게임주 오늘 오르긴 하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오르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네요. 이어서 이광우 전문가님. 네, 저는 오늘 전반적으로 낙폭과대 인식의 플러스가 보이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대형주의 움직임이 좀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가 매수세에 대한 움직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테마주 혹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강한데요. 오늘 CS 베어링이 추가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장 초반 때 15%대까지 변동성을 먼저 보여주었고요. 어제도 상한가를 움직임이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 CS 베어링 우리가 이제 기존의 풍력 싸움으로 좀 많이 지켜봤지만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무상 증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투자 확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이슈가 이미 나왔었던 신화콘텍도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왔는데 말씀드리는 시간대에서는 지금은 상승폭을 또 다시 또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5%대 출발하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서 신한콘텍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장중에 24%대까지 급등했다는 점 특징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지난주라든지 지지난주 아주 멀리 있었던 이슈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나왔던 이슈 안에서는 다시 한번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리스트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수에 대한 등락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개별주에 대한 접근이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에는 개별주들 봐주셨네요. 다음은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오늘 얘기가 나왔는데 건설주들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지금 강부하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한 1% 넘게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엔
풀어지면은 뭐 건설주도 뭐 분양가 높게 받아서 뭐 좋을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되돌아오는 거는 오히려 분양이 좀 덜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건설주는 뭐 그런 우려가 지금 반영되는 과정으로 있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정비 사업을 뭐 재건축이나 특히 이제 재건축 쪽에서 정비 사업을 뭐 수주를 따내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주비에 관한 거를 그동안에 많이 지급을 했는데 그 이주비 이제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지급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만약에 그렇게 이주비를 지급 안 하게 되면 수익성은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여전히 뭐 재건축 말고는 전체적인 분양 리스크에 대한 우려, 뭐 고금리, 뭐 이런 계속적인 우려는 갖고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좀 네거티브하게 보는 편이니까 건설주를 가지고 장기 투자는 좀 안 하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종목군들 건설주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이광우 전문가님. 네,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있는데요. 삼진 L&D가 최근에 좀 변동성이 큽니다. 오늘 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 밖에 지금 DA 테크놀로지 그리고 CIS 이와 같은 종목들이 동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들이 동반 움직임이 나오면서 리비안 관련주에 대한 특징주 뉴스도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특정 뉴스에 대해서는 저도 좀 참고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했을 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앞에서 이야기 드렸었던 곡물, 뭐 사료, 비료 이와 같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효성 OMB가 추가적인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금 현재 24%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농이라든지 대주산업이라든지 경농, 조비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함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룹핑된 종목들 가운데서는 지금 비료, 사료 뭐 이와 같은 이 곡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있고요. 그 밖에 있어서는 전기차 뭐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주들 들여다봤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여전히 뭐 2차전지 저도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셀업체들은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 어떻게 본다면 지수 대비 좀 덜 빠졌죠. 이쪽이 좀 덜 빠졌는데 수급이 이쪽으로 조금 계속적으로 좋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조금 강한적으로 좀 붙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2차전지 소재 쪽도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지금 오늘 조금 약세기는 하는데 그동안에는 시장은 계속 하라고 있었지만은 계속 상승을 했죠. 그렇게 본다면은 2차전지 쪽의 신규 매수는 조금 이제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주식들 전부 다 역배열이 지금 크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쉽게 들어가기도 지금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좀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조금 많이 빠졌는데 하단을 좀 지지하는 모습들의 주식들이 개인적으로는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광우 전문가님. 네, 앞에서 제가 CS 베어링을 또 개별적으로 이야기 드리기도 했었는데 풍력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여전히 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KPF라든지 서암기계종업, 서암기계종업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서암기계공업 정도의 뉴스를 보시게 되면 풍력 뉴스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오늘부터 해서요 28일까지 러시아가 다시 한번 이 유럽 지역에 대한 이 가스 공급을 중단을 합니다. 한시적인 기간이긴 하지만은 가스 공급에 대한 중단 소식 때문에 최근에 유럽 내에 있는 가스 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 때문에 에너지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나왔고, 특히나 이제 유럽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환 가속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풍력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또 따라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CS 윈드, CS 베어링 안에서는 CS 베어링이 월등하게 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했을 때는 태양광에 대해 관련된 종목들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 이 솔루션이라든지 OCI라든지 이들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사실 좀 더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6%대까지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지만은 상수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고요.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추세가 여전히 좀 조정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을 좀 비교해 본다라면 OCI에 대한 추세에 따라서 하나 솔루션을 같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OC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증권 리포트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2만 원 라인 때 좀 지지선을 계속 지켜준다라면은 추세를 추세 전환으로 저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점을 높이는 과정과 고점을 좀 높이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OCI 좀 주가 추세에 따라서 좀 보자. 풍력 다음에는 또 태양광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말씀드렸는데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지금 16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또 상승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보합권 내에서 왔다 갔다 변동성이 극심한 아침입니다. 코스닥 역시나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오가면서 아직 방향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종목의 개수도 지금 거의 시소 왔다 갔다 하듯이 상승이 많아졌다 하락이 많아졌다 뭐 이렇게 오가고 있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재료하고 오르는 종목군들 이쪽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확실히 곡물 쪽하고요. 개인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데 먼저 최원재 전문가님께 곡물, 비료, 사료 이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연속성을 가지고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언제쯤 팔지 여기에 대한 의견 알려주시죠. 지금 뭐 효성 OMB가 지금 한 20% 넘게 상승하고 있고 신성홀딩스도 12%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건 맞는데 신규 접근은 조금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뭐 굉장히 뭐 트레이딩이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고 하셔야 되는데 저는 뭐 이쪽에 관해서 지금 뭐 시장의 수급이 결국에는 너무 안 좋으니까 좀 이쪽으로 조금 매기가 쏠리고 뭐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오전에 변동폭을 이용해서 좀 트레이딩을 이쪽으로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뭐 그다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효성 OMB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 지금 20% 넘게 상승했는데 시초가서부터 워낙 좀 강하게 나오고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시초가에 그러면은 뭐 10% 넘게 상승하는 걸 과연 따라 붙어야 되느냐? 저는 굉장히 좀 그렇게 본다면은 좀 아니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제 매수 잘하는 거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될 것이 같고요. 네.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신성홀딩스나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는 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지만 효성 OMB, 남해화학 이런 종목군들은 약간 빠졌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건데 이럴 때는 직전 고점 부근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단기에 좀 욕심을 내려놓고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했을 경우에 나와야 되나요, 최현주 전문가님? 어느 정도 상승은 나와야죠. 뭐 이걸 가지고 고점까지는 단기적으로 정고점까지 뭐 바라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철저하게 트레이딩 권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조정받을 때 그래도 게임은 좀 사봐도 좋지 않겠느냐, 인플레 영향 덜 받는다 이런 분석들을 많은 분들이 좀 중복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확실히 시장 분위기 이쪽 좋습니다. 뭐 NHN 같은 경우는 원래 자사주 매입 얘기도 있었고요. 크래프톤 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이 한 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오늘 좀 게임주 가운데서는 카카오 게임즈가 분위기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고점 빠르게 높입니다. 지금 15% 정도까지 오르면서 58,400원 구간 기록하고 있고요. 게임 섹터의 신작 모멘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부시스터즈, 컴투스, 위메이드, 룽투코리아, 넵튠, 뭐 M게임, 조이시티, 액토주소프트, 넷마블 다 오릅니다. NC소프트까지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게임주 분위기 좋은데요. 이광우 전문가님은 어떤 시선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주에 대한 좀 생각을 좀 지금은 저가 매수세에 대한 그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여름방 시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좀 변화, 혹은 이제 게임사들의 신작 출시 기대감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뭐 적극적으로 신작 게임이 있는 회사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좀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한데 향후에 우리나라의 게임 전반적으로 P2E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플랫폼 완화가 되었을 때
그때 저는 좀 게임주를 적극적으로 볼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게임주 신작 게임에 대한 유무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P2E 게임, P2E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적극적으로 완화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에 있었던 게임들을 해외 시장 진출했을 때 P2E 게임으로 전환시키는 체질 변화를 좀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좀 시장을 좀 닦아놔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위치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P2E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해지는 환경이 될 때 저는 그때 좀 개인적으로 게임주를 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자에서는 카카오 게임즈와 같은 신작 게임 있는 종목들만 좀 선별해서 보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라고 마냥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안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에너지원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지금 뭐 에너지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에너지 가격도 너무 많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게다가 이 실마리가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또 지금 여름을 앞두고 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섭씨 40도까지 오른다고 하죠. 게다가 산불을 전혀 잡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독일에서는 이 수요를 감당하지를 못해가지고 석탄 사용을 일시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화석연료 안 쓰겠다라는 전 세계 이 친환경 기조를 좀 거스르는 그 정도의 비상 상황으로도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석탄 관련 좀 먼저 좀 보겠습니다. GS 글로벌입니다. 현재는 1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좀 작기는 한데요. KPF라는 종목도 석탄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죠. 현재 3%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석탄주들 어떻게 보세요? 최원주 전문가님. 오늘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1%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주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그런 어떤 특정한 이슈가 같이 겹쳐져 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정고점에서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라오면은 정리해야도 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쪽으로 결국에는 일시적인 순환매, 기술적 반등, 어떤 개별적인 뉴스에 의해서 지금 강하게 상승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 기회를 통해서 내일이든 모레든 조금 더 상승하면은 한번 물량 좀 정리해보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쪽으로 최원주 전문가님께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신재생 쪽으로 오늘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탄력이 좋습니다. 한 6%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요. 태양광 쪽이죠. 그리고 풍력 쪽에 CS 베어링은 최근에 권리락도 있기는 했지만은 현재 플러스권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인데 태양광, 풍력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풍력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무성능자 권리락 때문에 지금 착시 효과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저는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하락 시작됐다. 저는 계속 저번 주서부터 국제유가 좀 안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본다면 반사 효과는 태양광 쪽에 이제 없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태양광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하는데 좀 상당 부분 좀 내려오면은 모를까 지금 가격에서는 그냥 어떻게 본다면 좀 물량 정리하는 기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지 좋게 보시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형주 가운데서 지금 눈에 띄는 쪽이 조선입니다. 조선이 굉장히 강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지금 4% 정도까지 오르고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도 고르게 2% 정도까지 좀 전에 시작할 때쯤 봤을 때 한 자릿수 때 1% 미만의 상승세였는데 양봉 만들면서 고점을 높입니다.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조선 섹터 관심 가져봐도 될까요? 이광문 전문가님.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조선 종목들도 좀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체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LNG 선박에 대한 수요를 기대하면서 보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에너지 의존도가 러시아에 많이 높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 원유든 또 천연가스든 공급받기 어렵다. 그러면은 다른 대륙을 통해서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카타르발 이 발주가 좀 시작되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조선주들에 대한 이 수주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태에 있고요. 이 때문에 좀 낙폭과정 인식이 되었을 때 빠지지 않고 조선주들도 좀 눈여겨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대우조선해양하고요,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이와 같은 종목들이 모두 다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는 한국카본이라든지 한때 뭐 큰 움직임이 나왔었다가 지금 조정권의 모습도 보여주긴 했는데,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을 다시 좀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관점은 러시아발 이슈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카타르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포지션이 아니어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 조선주들 하반기까지도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대란에 따른 수혜주로 보고 또 하반기까지는 긍정적인 시각, 조선주 좋게 보시네요. 다음으로는요, 지금 건설 중장비 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건설 중장비 자체의 이슈로 봐야 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와 교집합을 가진 종목군들도 워낙에 많아가지고요. 대표적으로는 서암기계공업입니다. 현재는 18%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EU 정상회의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화되는 이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 유럽의 각 정상들도 뭐 키이우에 방문한다든지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재건과 관련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도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린 PTS도 이런 종목이죠. 2% 정도의 상승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서현탄 메탈도 7% 정도까지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건설 중장비 쪽으로는 현대건설기계 현재 7% 정도 역시나 탄력 좋고요. 두산바켓이라든지 진성TEC, DY파워 등의 종목군들도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은 이쪽 어떻게 보세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뭐 기대감을 계속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강한데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한 7.5% 강세. 서암기계공업은 뭐 소형주니까 일단은 뭐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18% 강세인데요. 두산바켓, 진성TEC 오늘 모두 강세입니다. 중장비 쪽의 수요가 결국에는 미국 인프라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인프라도 그렇고 지금 중국에서도 결국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 이제 봉쇄 정책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돼 가면서 락다운이 이제 풀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중국도 인프라 재건을 좀 계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중국 시장 그동안에 많이 좀 침체되어 있었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뭐 신흥국가 유럽이나 이쪽에서 북미 쪽에서의 매출이 더 늘어나면서 중국 쪽으로 좀 커버했는데 이제 중국 쪽이 더 늘어나면은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현대건설기계 저번에도 한번 추천드리고 2차 목표가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여전히 뭐 중장비 쪽 이쪽은 조금 관심권을 계속 좀 더 보자. 우크라이나 뭐 재건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